제3장 호모스트릭투스 글쓰는 인간의 출현. (21세기는) 매우 특별한 시기이자 극단의 세기이다. 21세기 인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거대하고 찬란한 문명을 창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중세의 암흑기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인류의 앞날에 일어날지 모르는 파국을 피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통제할 방법은 수없이 많다. 이 시대는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미래에 펼쳐질 많은 것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 제임스 마틴이 미래학 강해 중에서 인류 최초로 모든 사람이 글을 쓰는 시대가 왔다. 2006년 3월 22일 그날은 인류 최초의 트윗이 시작된 날이다. 인류 최초의 트윗은 잭 도로시에 의해 지금 막 트위터를 만들었다 라는 말로 이루어진 트윗이다.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글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갔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매일 글을 쓰고 또 쓰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인류에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2006년 올해의 인물로 뉴욕타임스는 쟁쟁한 역사적 인물을 뒤로하고 바로 당신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인류 최초의 트위터가 시작된 그 해라는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지금은 벌써 트위터가 시작된 지 7년이 지났다. 그리고 트위터는 인류에게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낸 지 5년도 안 되어 5억 명이 하루에 1억 개 이상의 트윗이 쏟아져 나오게 될 정도로 인류 명명의 하나로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트위터보다 2년 먼저 시작된 페이스북은 2012년 10월에 이미 10여 명의 가입자를 돌파했다. 이러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조차 매일 글을 쓰고 또 쓰는 그런 시대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중세 시대에는 모든 사람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시대만 해도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상도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대로 시대가 바뀌면서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몽맹이라 부르며 예외적인 경우라고 치부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부터의 미래는 모든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여기서 글이란 누구나 책을 출간할 만큼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누구나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인 출판 시대가 열려있고 실제로 개인이 출판을 하기도 한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급격한 발전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1인 출판 시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평범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매일 글을 쓰는 시대라는 사실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은 작가뿐이었다.
물론 전업 작가가 아니면서 글이라는 것을 쓰는 사람이 드물게 존재하기도 했다. 가령 일기를 매일 쓰는 사람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일기를 쓰는 한정된 사람에 국한된 얘기일 뿐이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매일 글을 쓰거나 그만큼 자주 많이 쓰는 글을 쓰는 사람은 전업 작가이거나 기자들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평범한 사람들, 즉 전업 작가나 기자와 같은 특별히 글과 관련된 생계 수단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직업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무도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먼저 평범한 사람들이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문자를 자주 쓰게 되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의 폭발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SNS는 과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크고 인류에게 엄청난 변화와 새로운 문화를 부여해 줄 만큼 놀라운 그 무엇이 되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SNS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하는 SNS는 한마디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교호적인 관계망이나 교류적 관계를 구축해 주고 보여주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범한 정의보다 실제로 트위터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일성과 생각을 지구 반대편에 날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정보를 가장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다. 실제로 세계적 뉴스 채널인 CNN보다 더 빨리 지진이나 전쟁 소식이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된 경우가 자주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전달의 속도와 힘뿐만 아니라 트위터는 마케팅, 홍보, 선거, 정치, 여론, 비평, 비난 등에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기업은 트위터에 올라온 한 명의 소비자의 불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있다. 또 누군가는 트위터에 무심코 올린 한 줄의 글 때문에 심한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SNS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된 본질적인 이유를 필자는 인간의 표현 욕구라는 본선에서 찾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표현하기를 끝없이 갈망하여 살아간다. 어렸을 때는 부모 앞에서 온갖 재롱을 떨면서 기쁨을 느끼고 재미를 느낀다. 성장하면서 같은 반 아이들과 선생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발표하거나 보여줌으로써 희열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표현 욕구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 권력을 탐하고 더 나아가 모든 예술적 활동의 원동력이 되어준다. 세계적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내 안에 사그라들지 않은 갈망이 있다고 말한 것도 표현에 대한 욕망을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인간의 본성을 토대로 하여 동기부여론을 개발한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자 중에 한 명이다. 그는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상위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생리적 욕구나 안전, 소속감에 대한 욕구보다도 집단 내에서 뛰어나고자 하는 존경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가 더 상위 단계의 욕구라고 그는 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적 성과를 이루는데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은 능력과 동기부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많이 될수록 좋은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부와 성공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그의 욕구 단계설을 통해 쉽게 이해해야 할 수 있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보다도 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다. 자신의 창작품을 통해 자아실현이라는 최고의 욕구를 끊임없이 충족시키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예술성과 천재성을 가지지 않거나 그러한 훈련이나 연습조차도 오랫동안 충분히 할 수 없었던 이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일생에 매몰되어 진정한 의미의 자아실현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술의 벽은 높고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완전한 의미의 자아 표현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일상, 생각, 느낌, 주장을 이제는 너무나 쉽고 편하게 그것도 자주 표출해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모든 사람이 140자라는 짧은 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이 세상에 당당히 내보이는 그런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와 같은 SNS인 것이다. SNS 시대가 오면서 인류는 최초로 누구나 매일 글을 쓰는 시대를 맞이했다. 누구나 알게 모르게 글을 쓰는 시대. 수십 년 전만 해도 누구나 글을 읽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누구나 글을 쓰는 시대가 되었다. 자, 이제 80페이지까지 도달을 했는데 그 전장의 소제목인 새로운 인류 호모 스크립투스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음 금요일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